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되는 본회의 표결까지 이제 남은 시간 한 5시간 정도 이제 2시에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부결을 요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은 어떤 맞불 공격에 나설까요? 지난 2월에 1차 체포한 당시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조목조목 반박하기. 이 사건의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로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대장동 이 9,606억 원 중에서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검찰은 여전히 환수한 금액이 1,830억이라 우깁니다.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개발 이익의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다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 이제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신상 발언이 아마 생략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분이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면 이제 영장을 들고, 물론 영장을 직접 들고 오진 않았겠죠. 그걸 중심으로 이제 항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할 예정인데 어떤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요. 142쪽 분량 가운데 6쪽이요. 피의자 이재명 대표죠. 주요 변소에 대한 검토 이 항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를 담았던 검찰에 제출한 이 진술서 등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는 서면 진술서에서 조폭 출신 부패기업가인 김성태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고 이 대표도 김 씨와 통화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한 바 있다면서 김 전 회장을 전혀 모른다는 주장은 허위다 이렇게 영장에 기재를 했고요. 이에 관한 김 전 회장의 자백과 여러 증거들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기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나왔을 뿐이라면서 쌍방울 횡령 또 배임 사건을 수사하다가 횡령 자금 추적 과정에서 스마트팜 사업 방북 비용 대납이 확인돼서 본격 수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덧붙이기도 했고요. 이 밖에도 또 이 대표가 대북 사업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 또 백현동 사건에서 성남시장 당선 후 김인섭 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부분, 이 대표가 진술서에 주장한 이 내용들이 명백한 허위라는 점을 하나하나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또 법원에서 구속 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다 보니까 이 대표의 항변에 맞서서 검찰도 구속 필요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반박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사진 국민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도 오래 봐가지고 좀 논란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승부수 가운데 일부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개 정도만 따져보죠. 몇 가지는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백현동 아파트, 그 옹벽 아파트 의혹에 대해서 지금 핵심 인물은 김인섭 씨예요. 로비스트 김인섭 씨.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쭉 계속 오래 왔다는. 근데 본인들은 중간에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김인섭 씨 같은 경우 이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거죠. 이미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람 이제 70억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70억을 받고 백현동 용도로 이제 4단계 특혜 변경하는데 도와줬다. 그래서 핵심은 이 대표 영장의 핵심은 이 대표가 김인섭 씨가 한 일을 알고 얼마나 정책 결정에 관여를 했냐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이 사람 성남시장 2010년 성남시장 당선되고 나서 관계 끊었다.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반박하는 것으로 검찰이 뭘 제시를 했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2015년경에 이제 구속이 됐었습니다. 다른 이제 금품수수 비리로 구속이 됐는데 당시에 이 대표가 그야말로 공식 측근으로 인정하는 정진상 전 실장을 보내서 특별면회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이고 또 김인섭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대표한테 정치 후원금을 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치 후원금 한도가 500만 원인데 이것을 갖다가 쪼개서 3차례 그러니까 측근들을 동원해서 1,500만 원 후원하고 나중에 후원하는 사람들한테 그 돈 다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봤을 때 관계를 이미 끊었다는 말도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김인섭 씨의 관계가 어떤 면에서 법리적으로 이건 뭐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배임이에요. 보통 배임에는 배임 플러스 뇌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끼치려면 성남시나 뭐 아니면 경기도에 손해를 끼치려면 누군가에게 이상한 돈을 받고 그래서 성남시한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겁니다. 그래서 뇌물과 배임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영장에는 뇌물은 빠지거든요. 배임만 있어요. 왜냐? 뇌물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던 사람이 김인섭이에요. 김인섭에서 끊기는 거예요. 김인섭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섭한테 얘기 들었던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느냐. 반은 김인섭이가 갖고 나머지 반은 두 사람에게 간 데까지 얘기를 했지만 그건 말뿐이잖아요. 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오늘 뭐 의원들이거나 앞으로 이제 영장 심사할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소한 거짓말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고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나 명백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은 헷갈려요. 그런가? 그런 게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저렇게 부인하는 거 보면 뭐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저는 이재명 대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분이 해왔던 수많은 말들이 그 대장동에 대해서는 당군일의 최대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하시다가 요새는 그 얘기 별로 안 하시대요. 백현동 사건 뭐 있지만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이 사건이 박근혜 정부의 무슨 압력에 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주장해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인섭 씨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저도 이제 정치에 입문해서 아는데 처음에 정치에 입문할 때는요. 누군가 멘토가 필요해요. 누군가 정치를 잘 알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성남시장에 출마할 때 김인섭 씨가 그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선대 본부장 역할을 했고 그래서 형님 이렇게 불렀던 거고 그런 관계였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보면은 나중에 백현동 백현동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것들이 사업이 막혔을 때 그 업자들이 김인섭 씨를 끌어오잖아요. 끌어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어간에 정진상 씨와 김인섭 씨가 수백 통의 통화를 한 걸로 다 증거가 확보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나는 그 사람하고는 2010년 이후에 알지도 못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난 모른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쌍방울에 김성태 씨에 대해서도 그 사람 그런 노상강도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자기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렇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것들에 대한 신빙성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영장 내용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 좀 살펴보죠. 아까 지금 얘기했던 노상강도라고 했던 그 사람 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전화도 했다. 나한테 고맙다고도 했다. 저도 고맙습니다 했다. 이런 얘기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 한마디 만 기르잖아. 아니 형은 나보다 내가 많이. 자, 바로 저 자리에서 김성태 전 회장 주장은 그렇습니다. 저렇게 술을 좀 권하게 된 다음에 이화영 전 무지사가 전화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와 전화 통화를 했고 그러다가 나를 바꿔줬다. 그래서 통화까지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지금 보면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만 4명이에요. 지금 4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출장을 함께 갔던 경기도 국장도 있고 그 사람들이 올렸던 출장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는 사진까지 첨부해서 출장 보고서로 제출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도 논의될 수 있는 자리에 이재명 대표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클릭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 사진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아마 오늘 한동훈 장관이 언급을 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영장 그 설명에서 핵심이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도 이제 구속영장 두고 이제 파악을 하니까 특히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상세합니다. 어떤 부분이 핵심이냐면은 예.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서 이 대북 사업을 보고받았다라고 검찰이 그러니까 보고받았다라고 쓴 것만 17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북쪽에서 스마트팜 지원을 원한다라는 것을 이화영 평화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라라고 지시했다. 예. 이후에 이제 대북 제재로 이게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쌍방울을 통해서 이제 돈을 지원하게 하라라고 또 보고받고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17번이 보고받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기 영장에는 때문에 17번이나 지금 적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대표가 이제 뭐 이런 주장한다고 알려주잖아요. 그냥 클릭만 했다. 내가 잘 내용은 모르고 이거는 이화영 부지사가 다 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통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오늘 아마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다른 내용인데요. 조금 이 논란도 아마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해왔는데 오늘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지금 국토부가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 중이에요. 저 발언은 협박받았다라는 부분은. 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대표가 나중에 공무원들한테 오히려 회유하고 이런 뭔가를 협박 받은 걸로 느꼈지 공무원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회유한 정황이 있다라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 검찰은요 이 대표 구속영장에 그 성남시 공무원 등은 이 당시 국토부 협박이나 그런 분위기가 없었다고 진술한다고 적었습니다.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 담당 공무원들을 접촉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회유와 압박을 시도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잠깐만요. 그 초대 비서실장님은 돌아가셨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당시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죠. 지난 3월에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었죠. 검찰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은 지자체가 의미로 판단할 상황이라고 성남시에 통보를 했고 이 내용이 이 대표에게도 보고가 됐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겼습니다. 예. 자, 물론 이제 경장에 적시된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 앞으로 남아 있고 오늘 또 의원들의 판단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 이 말을 해서 오히려 뭐 긁어 부스럼이 됐다라는 평가도 나왔었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또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할지요. 들어보시죠.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이게도 한동훈 장관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땡큐 한동훈. 공당이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를 고마워할 만한 국민들이 계실까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묻고 싶네요. 자, 저 상황을 두고 당시 야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우리를 자극했다. 저 발언이 오히려 표를 결집시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뭐 당시는 조금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자극적 발언들. 저희도 깜짝 놀랐죠. 뭐 부스럭 소리도 있고 예. 뭐
국무위원이 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발언들은 아니었어요. 당사자는 마이크 건드는 소리라고 또 해명을 하기도 했고요. 예. 아무튼 그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얼마나 더 자극적이어야 되나. 한동훈 장관 발언들이 점점 더 자극적인데 그걸 즐기는 것 같은데요. 반복되는 자극은 더 이상 자극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오늘 빤합니다. 예측이 돼요. 이 영장 청구는 야당 대표가 아니라 개인 이재명한테 하는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할 것이고 이거는 그래서 정치 탄압이 아니다. 그다음에 중대범죄가 확실하다. 그리고 또 증거가 차고 넘친다. 말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법 얘기도 할 겁니다. 방탄 당시 얘기도 할 거고요. 논란이 됐던 자법 얘기. 그럼요. 저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얹어줘야 더 자극적이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자극을 즐기는 국면을 보면서 체포동의안 이 설명을 할 때마다 좀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뭘 기대를? 본인의 이 집중을 받잖아요. 나의 발언을 벌써 보십시오.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자극적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결코 본인의 다 이거 다 돌려봤습니다. 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장관이 어느 수위의 발언을 선택할지도 관심을 모으게 될 전망입니다.